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적천수 천리를 강의하는 날이죠. 종상입니다. 종상. 예, 331, 332, 333. 하나, 둘. 예, 그러면 오늘이 세 번째가 되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어요. 오늘은요, 종상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331, 332, 333번까지 종에 대해서 실제 임철철 선생이 사례 명조를 하신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원문만 읽어드릴게요. 종독진자, 바로 따르는데 진짜를 얻어서 따르는 자는 단지 논하기만 해요. 종으로서 논하기만 해요. 종신에는요, 또 길신과 더불어서 더불어 화자예요. 길과 흉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신이 딱 잡고 나면 그거에 거역만 안 하면 절대 흉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가 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건데 다음 강의 때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논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종상에 대해서 역평. 이 장도 역시 본 역평자의 연구 논문 4. 중화사상에 의한 용신이론의 체계화해서 2절, 4절에서 2 장이 있겠죠. 종격의 확장과 용신성 이론이에요. 종격의 용신 1, 그러면서 종격의 용신론에서 논하기를 적천수 천미의 중심사상은 중화에 의한 용신론에 있다. 맞아요. 제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원광대학교의 본교에 가서, 원래는 제가 어디서 석사를 땄냐면 원광대학교 군포에 분교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 물론 학위를 받으러 갈 때는 익산을 가야 되었죠. 그런데 이제 박사 과정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군포 분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군포에도 지금 원광대학교 병원이 있나 그렇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석사 과정을 끝내놓고 이제 박사 한 6, 7명이 딱 가서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점심 먹고 술 한잔하면서 박헌구 씨, 석사 논문 뭘로 하셨어요? 양은원 교수님이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 거의 이제 낙방이 됐어요. 낙점이 됐어요. 그래 놓고 특별히 또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뭘로 석사 논문을 끝내셨습니까? 라고 해서 적천수 천미의 그리고 원문이죠. 원문 번역을 해서 끝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한 86페이지 됐습니다. 원문만 번역한 거예요. 저 유시주예요, 바로. 유시주가. 근데 그러세요? 그러면 번역으로서는 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는 또 박사도 된대요. 번역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하죠. 번역으로. 그럼 적천수 천미의 중심사상이 뭐요? 라고 하길래 중화사상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 중화사상 가지고 논문을 쓰시오, 박사 논문을. 그렇게 딱 하심으로써 그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적천수 천미 중화사상 연구. 그냥 중화사상 연구예요. 그래서 중화사상을 연구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화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제일 좋아하죠. 공자님도 좋아하고, 중용이라고 있죠. 중용. 중용이라는 것은 누가 지었을까요? 공자의 손주인 자살이라는 사람이 중용을 지었어요. 이 속에도 아주 오묘한 이론이 다 있어요. 음양오행 이론도 이 중용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성이요, 드러난 것이 정이다 라고 해요. 성정에 대해서도 논하고요. 또 적천수 천미에도 또 성정장도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와 같이 중화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기본으로 중화사상에서는 중화, 이 중화는 가운데 중자에 화려를 하자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의 기본 사상은 이 세계는 우리 중국 사람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 오랑캐다 이런단 말이에요. 참 아주 기고만장할 노릇이죠.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참. 그러나 일단 우리 문화 같은 거, 옛날 문화는 우리가 중국한테 준 게 아니라 그네들이 또 우리한테 우리가 그네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갖고 와서 또 그것대로 쓴 건 아니에요. 개량을 했죠. 예, 개량을 했으니까 그것도 우리 토착으로 변했으니까 되는 거죠. 예, 그건 우리 거잖아요. 개량을 했으면. 중화 사상도 그래요. 한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국이 침범을 해요. 북경이든 남경이든 그 서울로 침공을 해요. 근데 저기 청나라. 그게 그거예요. 만주족이잖아요. 치고 들어가요. 징기스칸이. 그럼 들어와라 이거예요. 들어오면 너희들은 동화된다. 우리 사상에. 예. 그러니까 왜 그 동화되냐. 말과 글이 걔네들 거예요. 그 중국 근처에 있는 대개 보면. 그래서 우리 또 역시 마찬가지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말은 분명히 중국과 다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글을 만들자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또 중국에 속국으로 비슷하게 돼요. 일본 글이 중국에서 갖고 온 글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글이 있고요. 말도 이제 글이 있음으로써 말이 완전히 다 틀려진 거죠. 예, 세종 때만 해도 사성음이 있었어요. 예, 띵 이렇게 해서 중국이 아니라 띵국 이렇게 발음을 했죠. 예, 그래서 자, 이 중화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좀 제가 중국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중화용신만으로는 모든 사주를 설명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앞장에서는 대개가 명조에서 지나친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더해주는 방식으로 용신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중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식으로 용신을 잡았어요. 이 14장부터는 그렇지 않던 거예요. 그런데 명조의 부조가 지나치게 하나의 기운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중화용신을 잡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를 종격이라고 부르는데 명조가 한 기운으로 쏠려있기 때문이다. 앞에서처럼 지나친 것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중화를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명리학에서는 업부용신, 조우용신, 격국용신 등 일반적으로 정격의 용신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어느 한 기운으로 집중된 종격에서는 임설조는 용신이 그 기운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을 따라가야 한다는 별도의 용신의 논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종격 용신론은요, 이미 연애자평에서도 있어요. 기명종제격과 기명종살격이 있어요. 그리고 오격은 이미 있죠. 가세격, 종역격, 이 오격은 이미 있고요. 명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게 이제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종제격과 종살격은 있죠. 그래서 유시주, 원주에 보면 요거 두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기명종제격과 기명종살격. 또 그리고 임철조 주에서는 이걸 쭉 설명해 나가면서 이 다음 6가지를 딱 설명해 놓으시고, 그러나 이 밑에 것은 내가 내가 경험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종왕종강, 종기종세를 논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세격은 삼기격이라고 해도 돼요. 언급한 바 있지만 하지만 서대승과 다른 점은 임철조는 종격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새로운 4개의 종격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종격에 대해서는 먼저 연애자평에서 말한 기명종계와 기명종살 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이거는 학문상 알아보는 거예요. 이미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문상으로 한쪽으로 종과 오늘 종살격 2개 하네요. 종합격 하나 하고요. 종합격 2개인가 그리고 종살격 하나인가 그렇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세히 좀 읽을게요. 가령 연애자판에서 설명해보자. 가령 을목일간이 진술충렬에 보면 재신이 지극히 왕한 것이다. 을목이 사주 중에서 의지할 것이 없으면 자신을 버리고 그 왕한 신을 따라야 한다. 당주는 평생토록 부인을 두려워하고 대릴 사이가 된다. 재라는 것은 부인이라 자신은 의탁할 것이 없고
부인이 이루고 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론이 나온 것이 됐다라고 해서 각주 처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기주인 평생 분에 두려워하면서 안쪽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처갓집살이를 한다라고 하죠. 정제격으로요. 오늘날에도 부업빈이라고 해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으로는 가난한 사주로 설명한다. 그 이유는 종을 하면 그 종하는 배운으로 흘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영정제격은 화토운으로만 흐르면 대부가 될 명주다라고 했어요. 김영종살격이에요. 설명한다. 만약 을목일주가 사유축 금국을 이루게 되면 그것도 종살격이에요. 살기운이 제법 기끌운이 없으면 일주가 기운이 없으면 자신을 버리고 살을 따라야 한다. 운이 살왕운으로 흐르든지 재양운으로 반드시 흘러야 한다. 꺼리는 것은 일주가 뿌리가 있고 비견이 지지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각주 처리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적수 따온 겁니다. 어디서? 연애자판에서요. 내가 설명이 같이 사주에 극성한 기운이 있으면 그 기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심야천문 자평진정에서 연애자평에서 나타난 정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런데 임철천은 위에 주장한 것을 정격을 확장시킨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331번서부터 할 겁니다. 전부 정격이에요. 이거는 그동안 한 것은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놓으셨죠. 서서히 무젖어 들어가게끔. 갑자기 뛰어 들어가면 안 되죠. 깜짝 놀라죠. 목욕탕에 뜨거운 물이 있을 때 뛰어 들어가면 큰일 나듯이 서서히 무젓는 거예요. 금수상암식으로. 자, 김영종살격이에요. 사유축 금국을 이루었죠. 신금 2개 나왔죠. 기견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사, 신축, 의류 해서요. 김영종살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좋은 사주에 이 사주는 참 좋게 흘렀어요. 을미대운이 문제죠. 을목생호 동계, 계동. 마지막 겨울에요. 지금 추월이죠. 우리도요. 지금. 지전, 금국, 이래서 사유축 금국을 해서 이루어졌죠. 간투 양신, 종살 사진, 살을 따르는 것이 아주 진짜와 같다. 우술운에 연등가갑 갑지했어요. 이동안 공부해놨고요. 치, 신, 한운에 자리를 차지했죠. 정여병신은 이게 화가 개두가 절각이 돼 있다. 화절각에 금득지하니 그러니까 사판연동했다. 이 화정거 이거 두 개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을미운에는 충파 금국 이게 이렇게 강한 금오행인데도요. 이렇게 약한 것이 들어와서 충미충하고 이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뭐라고 해야죠? 약자 충왕 왕자 발끈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목득 반건 거기 일주가 이제 힘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고역을 하는 거예요. 금을 쫓아가려고 하는 걸 고역해서 불러 죽었다라는 소리죠. 정사주죠. 정상장의 이론은 길게 하면서 사례명조 설명 짧게 한다. 그런 이유는 전격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전격으로 확장되면 용신과 희신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명조 또한 금오행인 관살이 을목일주가 따라야 할 운명이다. 을미대운 올지 축토를 충하고 을목일주를 돕는 비겁운으로 목득 반근에서 불러게 됐다라고 했죠. 자, 오행체형론은요, 사유축 금국을 이뤄서 금이 11.0이에요. 극강하죠. 극강정주. 초가정주라고 했지만 극강정주 오행이에요. 다시 쓸게요. 초가는 그래도 좀 10 이하에 조금 멋있고, 이건 극강이죠. 금체 화목용조이나 화토오행은 용력이 부족해서 정주오행인 금오행을 중심으로 토금수오행 중 금수오행이라고 했죠. 신나 좀 격공도는 좀 필요 없죠. 자, 한번 봅시다. 331번이에요. 네. 이 사운도 이거 하루 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개도 절각이 되는 바람에 아무 관계 없어요. 무술대원도 괜찮아요. 축술 이거 활을 품고 있다고 해도 유금이 저렇게 있어서 아무 관계 없어요. 을미대운을 넘겼다 하면 갑오대운이 제일 문제가 생기겠죠. 네. 종격의 폐단이에요. 이게. 오래 살지 못한다. 종격. 네. 또 종합격입니다. 이건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본래는 묘의 간목이니까 뭐라고 그래야죠? 양인격이죠. 양인격인데 양인격을 할 수 없는 게 양인격의 용신은 뭘 먼저 잡는다? 네, 칠살을 먼저 써야 되는데 칠살 경금이 없으니까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용을 하니까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쓰는 사주이다 라는 것이죠. 계묘 을묘 갑인 을회 갑목생우충충이에요. 아주 와가죠. 목이 왕성한 달이죠. 치봉양묘 치봉 양묘 그리고 인해 한목을 하고요. 그래서 인지록 인해록이고요. 해지생 그래서 간유 을지조 그러네요. 개수인 왕지극이라 강하죠. 종기왕신 왕신을 따라야 된다. 초행 가분에 갑인대운이 들어오죠. 갑인인가요? 그렇죠. 통대운이 들어오네요. 을묘 여군이니까 갑인을묘니까요. 갑인대운부터 시작이네요. 조체근양이라고 한 것은 어려서 일찌감치 어디에요? 국립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근향이라는 것은 채집을 했다. 미나리 향기를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가 또 할 거지만 조육 반수와 똑같은 소리예요. 일찌감치 어디에 반수에서 놀았다라는 것과 조체근향이라는 건 국립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개축 북방 습토에서 역작 수론으로 얘기를 해라. 특가 발갑했어요. 국립학교 들어가서 발갑. 임자, 인성조임, 임자가.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수, 목, 화를 쓰는 사주예요. 수목을 위주로 써야 되겠네요. 묘월에 태어나서요, 여군은 남자니까 여군으로 가겠죠. 신해, 금불통.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지방생황에서요, 사지 황닭가재, 일교, 경술. 되면 토금이 병왕에서 축기왕신 왕신을 건드리니 호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륜면고 허물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아주 안타까운 사주죠.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이 종격은요 초창기에 좋으면 그저 반갑 전후에서 끝을 본다라는 것이죠. 출세는 하는데 반갑 전후에서 끝을 본다. 종강이 되었던 종왕이 되었던 그 강하거나 왕한 기운을 정하고 나면 강한 기운의 용신이 아니면 희신이 되고 다시 그를 돕는 오행이 희신 아니면 용신이 된다. 구태여 강과 왕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살아야 된다. 그러든 저러든 인성이 강하면 강이요 비겁이 왕하면 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목이 8.5예요. 그럼 이건 뭐 종주오행이죠. 그냥 목사가 극강하다 했는데 별로 극강도 아니에요. 그래서 극제하는 금토오행을 찾는데 없어요. 부재불량해요. 다시 화형을 찾으니 목체, 목수, 용조에 수가 용신이다. 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목이 희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가 용신이고요. 철저님의 이 명조에 수가 용신이라고 한 것은 현대 명리학에서도 과학적으로 확인한 결과다. 이거 프로그램에서 배드리면 아시겠죠? 자, 봅시다. 332원이에요. 경술대원에 이때 갔어요. 이 수용신이라 이 금을 또 좋게 봤군요. 경금이 되면 저 목과 싸우고요. 수로 되면 술토가 들어오면요. 목과 또 싸우고 해서 안 좋습니다. 경술대원을 넘기더라도
기운은 그럭저럭 넘긴다 해도 무신대 운이면 끝나고요. 예. 오래 갈 것도 없죠. 예. 예. 종황격이에요. 예. 일주 자체가 강하잖아요. 화로 그냥 싹 돌았죠. 하체 수금용주의 불용이에요. 아, 그러니 이거 뭐 금문이 두문이가 좋겠어요? 네, 안 좋죠. 네. 자, 병생 중하 맞죠? 사주 개인 양이네요. 네, 전부 양이네요. 천간병도 갑병 해서요. 강왕극이 네, 강한 것이 그게 가순이 불가역이라 네, 순한 게 좋지 거역하면 안 된다. 초을미운에는요 조유반수 일찌감치 국립학교에 갔네요. 병원의 등가예요. 그럼 일일이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절각이 됐어도 예, 여기 지금 화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병정화는 괜찮다. 그러나 또 신은유운을 따지실 거예요. 신운에 대병이용 예, 어려서 큰 병이 걸렸었군요. 정운에 발갑했어요. 예, 발갑을 하고요. 유운에 정간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유운에 그래서 무술 기운에 괜찮아요. 예, 사도 한 평탄했어요. 해운에 범기왕신 그 왕한신을 예, 이건 인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지지에 인목이 없어서 저 해운에 그대로 왕신을 범하게 된 거죠. 사후 군전 예, 부대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가 보니까 아마 뭐 군직에 있었는 거예요. 예, 건명양년생이에요. 대운이 순행하여 서북금수운으로 흘러 화세로 똘똘 묶인 불덩어리에 금기가 들어오니 신운에 병 걸렸고요. 유운에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수운에 해운에 왕신을 걸려서 그래서 그만둘 이건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좀 빼도 될 것 같네요. 이 명조를 명주다라고 해서 예, 제가 오늘 좀 잘못 조금 쓸래다가 안 쓴 거, 안 쓰고 지운 것 같아요. 근데 지우는 걸 좀 더 지웠나 봐요. 이거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격국면을 좀 끌고 들어오려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네, 이 명절을 프로그램으로 풀어보면요. 화목이죠? 네, 다보오래. 그래서 화가 11.8이에요. 이거야말로 구강이에요. 네. 수금이 아주 부재불형이죠. 그래서 화오형 중심으로 목화토, 화목이 희용일신이 된다. 네. 근데 요거를 쓸려다가 거기다 꼭 좀 쓴 거 같네요. 생략했습니다. 333번이에요. 네. 그때 잘 넘겼는데 지금 죽었군요. 지금 딱 죽을 나이가 걸렸어요. 왜 죽었냐? 그러면 왕한신을 건드리니까 범기왕신 건드려서 총로 노발대발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